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일상 탈출을 꿈꾸게 되는 이 여름의 또 다른 이름은 축제의 계절. 전국적으로 많고 많은 지역 축제들, 하지만 모두가 흥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역 축제 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는 축제가 되는 조건들을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오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뭐 오늘 주인공을 제대로 찾았다 생각이 벌써 들죠? 아, 그러니까 이거 쫙 보세요. 벌써 맞아요. 축제예요, 축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축제인데 의상에서부터 벌써 뭐 알로하 느낌이 나고요. 네. 뭐 판타스틱 하십니다. 네. 평소 복장이세요? 평소 복장이에요. 예. 웬만하면 너무 딱딱하게 안 입으려고 예. 애를 쓰는 편입니다. 불빛 축제,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의 운영위원장을 또 수년간 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 2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불빛 축제에 대해서는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뭐 마음 많이 쓰고 예. 네. 이렇게 저렇게 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뭐 충분히 하긴 했지만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네. 축제의 장점 또 단점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텐데 네. 교수님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축제란 어떤 건가요? 제가요 두 분에게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오 예. 매일매일의 삶이 재미있으세요? 아, 어렵네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도 확 응? 어이 더위 확 나는데요. 쉽지 않죠. 우리가요, 네. 우리가 이게 사는 일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어딘가 눌려 지내고 하는데 이게 축제가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 삶이 힘든 가운데 어딘가 좀 일탈, 좀 탈출, 좀 새로움, 어떤 신비함. 아니면 또 뭐 아주 충분한 그 쉼, 휴식 뭐 이런 걸 한번 찾고자 하는 노력이 개개인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아마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렇게 뭉쳐지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현실화된 것이 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세계 각국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불빛 축제도 그 한 가지 축제 프로그램이겠죠. 예, 오늘 뭐 다양한 축제,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를 네. 모셔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출발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교수님. 저는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5월에 펼쳐졌지만 네. 불빛 축제. 아유, 최고죠. 뭐 한 발 한 발 팍팍 네. 북치 터질 때마다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올해도 좀 즐기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시점이 또 한여름에 아주 이제 염천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진행되던 축제였는데 예. 올해는 거기다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5월 말 말로. 초에 있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선선한 그 바람 가운데 굉장히 아주 즐길 만한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사를 보니까 5일간 하던 것을 3일로 줄여서 특히나 뭐 구성도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총평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예, 더 밀도 있고 콘텐츠가 아주 집약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5일 동안 펼쳐졌을 때보다 짧아지니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올라간 느낌이에요. 전직 추진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을까요? 연호랑 세오녀 우리 그 전통 설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 축제 여러 가닥의 프로그램에 아주 잘 녹여서 아주 변화를 줘가면서 구현한 것은 정말 우리 전통 문화도 살리고 지역의 그 정체성도 묻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지역의 일체감 같은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5일을 하다가 3일로 줄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뭔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줄어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땠나요? 아니요, 뭐 경제적인 효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짧은 기간에 아주 임팩트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즐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관광객들이나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그 소비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어요. 대신에 그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집약도는 좀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이 관광업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네. 큰 시간들이거든요. 네. 이제 흔히 성수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네, 뭐 축제가 3일 벌어지지만 그 전후 기간을 또 축제의 도입부 또 그리고 지나고 나서의 또 며칠을 전체적인 그 축제 경험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축제는 축제답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가 가져가고 그러나 그 축제의 여운이 가시지 않도록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긴 또 이게 여러 뉴스나 평가 보고회를 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더라고요. 방문객들을 비롯해서 뭐 네. 영업 이익도 그렇고 네. 예,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네. 그동안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네. 불빛 축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그 축제로 하여금 우리 포항에는 어떤 의미들을 남겼는지 어떤 네. 브랜드화가 되었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그 축제 문화 일반에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왕성하게 벌어지지 않았을 무렵까지는 네. 사실은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거의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축제 프로그램으로서 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는 아주 많은 도시에서 많은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일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도 조금 새로운 모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야,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네. 타도시에서 이렇게 불꽃 축제 하는 거 가서 보면 우리 좀 우리 거 프로그램 좀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 때가 예, 예. 저는 좀 있어요. 네. 제가 포항 시민이다 보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지역에서도 또 불꽃 축제로 또 열심히 잘 하시고 불빛 축제라는 그 이름 가운데 사실은 숨겨진 브랜드 파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불꽃 축제가 아니잖아요. 네. 불빛 축제잖아요. 그래서 불과 빛의 향연이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우리가 조금 불꽃에 아직도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빛의 도시 포항 그런 각도를 한번 만들어내는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간은 불꽃 축제로 성공적인 주목을 받아왔기도 했지만 또 이런저런 다른 지역에서 또 불꽃 축제 그리고 또 보통 불꽃이 꼭 테마가 아니어도 축제라고 하면 불꽃 놀이가 꼭 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꽃 놀이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초점에서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빛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네. 우리만의 그 색깔을 만들어낸다면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것이 포항 전 시가지가 한번 불을 확 밝히는 그런 면날이 되면 어떨까요? 조명 같은 걸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시가지 만들어서요? 조명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밝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축제가 어떤 국한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항의 축제는 정말 포항 시민이 모두 다 함께 즐기고 누리고 정말 자랑하는 축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정말 프로그램 그 자체를 지역민들이 그 스스로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멋진 축제가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딘가 여지껏은 축제를 기획하는 팀, 축제위원회나 문화재단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축제였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누리고 관람하는 축제였다면 이제는 아예 만들 때부터 몇 달을 두고 지역의 뭐 각급 학교도 그렇고 지역 민들도 함께 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가 지역의 행사로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빛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많이 했지만 네. 사실 포항에도 다른 축제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러 축제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축제가 혹시 있으세요? 그 왜 1월 1일 날 벌어지는 그 호미곶 해맞이 축전이 있죠. 네. 그 축전도 나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보이는 스틸 아트 페스티벌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지역의 돌문어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조 장터 축제라든지 읍면동에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민의 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들은 아직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뭔가 포항만의 장점을 살려서 네. 포항의 브랜드가 될 만한 그런 축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요, 콘텐츠 이야기하기 전에 지향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하면 축제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외국인들 마음속에? 우리는 몇백 개 축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 생각보다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한국에서 기대하는 축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축제를 보고 찾아올 만한 축제는 또 없지요. 없다고 없지요. 네. 그래서 나는 포항이 그걸 한번 겨냥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그 한 며칠의 경험 같은 걸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 불빛 스틸 아트 페스티벌, 뭐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뭐 조금 더 우리가 독특하게 축제 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가 축제 도시로 거듭나려면 말 그대로 축제 하나만으로도 네. 관광객이 넘치고 네. 뭔가 먹거리, 살거리가 막 넘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얘가 궁금해요. 그런 네. 도시가 실제로 있어요. 브라질의 리오에 가면요, 그 삼바 축제는 그냥 퍼레이드만 하는 것 같거든요. 카니발 형식의.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다듬고 하면서 지금 수년째 그 성공을 보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막 이렇게 다단하게 프로그램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킬링 콘텐츠의 그 포커스, 그 초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한번 개발을 해내면 정말 글로벌 축제 도시 포항을 만들어낼 만한 가능성은 포항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네. 그 축제 삼바 축제 때문에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단지 그렇죠. 축제를 보려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서 보고 왔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도장 같은 게 되어서 그 리오의 축제를 관람하고 싶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의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내가 가고 싶었던 축제 때문에 그 나라를 갔다 오고 네. 나면은 남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 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인증샷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다녀온 경험이 만들어내는 성취감,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즐겼다고 하는 그 쾌감, 뭐 이런 게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더 높은 그런 지향점을 향해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글로벌 축제 도시 포항을 한번 지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좋네요. 네. 글로벌 축제 도시 포항. 네. 축제가 많다기보다도 축제로 화려하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 포항. 네. 야,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주 용강공단의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지난 2010년 회사는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직장을 폐쇄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이거든. 그나마 이것은 작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지금 회사 근처인 거죠? 예, 바로 여기 지금 왼쪽 편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네. 저희들 이제 예전 사원 아파트였죠. 한 260세대 정도가 살았는데 예. 2010년도 직장 폐쇄 이후에 회사가 다 비우라 그래서 네네. 네. 지금은 다 비우고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예, 살지 않습니다. 전혀 살지 않고 이 아파트를 몇 번이나 매가 가려 그랬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바로 상용 여기가 공장. 회사네요? 예, 여기 상용 공장입니다. 아니 그냥 언뜻 봐도 회사 규모가 굉장히 네, 커요. 커요. 뭐 예. 회사 직원들도 사업도 많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일단 먼저 궁금해요.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조용합니다. 의외로 오늘 지금 강기봉 사장이 그동안 재판에 계류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해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고 오늘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날이라서 네. 녹화 날은 오늘이요. 예. 의외로 직원들이 지금 담담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예. 마냥 축하하고 마냥 기분 좋아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닌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노동자들 장장 입장에서는. 9년 전 일이라면서요, 이게. 예, 2010년도 2월 달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길게 왔죠. 9년이라는 세월 부분들을 대한 부분들이 오면서 그 중간에도 뭐 노사가 충분히 대화됐더라면 뭐 서로가 이제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상황이었는데 네. 뭐 전혀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서로가 평행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일단은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우리 발레오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예. 이 사건들을 그간의 일들을 좀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건 2010년도 2월 16일이고요. 그 전 2009년도부터를 좀 봐야 돼요. 그 2009년도 이제 그 미국발 경제 위기,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룹에서 발레오 그룹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발표를 합니다. 네. 거기에 경주 공장도 포함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발레오 그룹 전체 5만 4천 명 정도 중에 그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5,400명을 그 발레오 그룹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경주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 경영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네. 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로 납품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소형차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해외 수출 물량들이랑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보다 더더욱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그룹의 그런 감원 발표로 인해서 경주는 흑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특히 이제 저희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배들이 이제 잘 지켜왔고 함께 협심해서 회사 내에 비정규직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네. 심지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 밥을 하시는 분, 경비를 서시는 분,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모두가 이제 정규직이었는데 회사가 흑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그런 방침들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아웃소싱 하겠다, 외주 용역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흑자였어요? 사실 흑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노동자와 그리고 또 대표 간의 회사 측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98년도 만도가 부도나고 이제 발레오가 99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네. 뭐 해마다 보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계속 흑자를 유지해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 약간 이제 경제적인 위축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2009년도 이제 3월 달에 예. 지금 현 사장이 강기봉 사장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어요. 회사가 인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합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약속이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 협의를 하면 뭐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 기존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마찰이 일어났던 거고 2009년 연말, 2010년 초에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서로
감정이 많이 대립돼서 그래서 이제 2월달에 그 문제가 결국은 발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폐쇄가 시작이 됐고 발단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예, 직장 그렇죠. 폐쇄가 됐을 때 당시가 사실 궁금해요. 근로자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뭐 20여 년 회사로부터 하면 더 오래됐죠. 만도가 더 생긴 지 오래됐는데 30-40년 이상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직장 폐쇄가 한 날이 구정 연휴 기간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구정 연휴를 쉬러 갖는 기간에 이제 직장 폐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합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직장 폐쇄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하루아침에 닥친 직장 폐쇄 결정. 출근할 곳을 잃은 노동자들은 무거운 발걸음과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거리 위에 섰습니다. 그 후 사측의 노조 파괴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정직을 당한 노동자는 무려 29명에 이릅니다. 처음에 회사는 이게 이제 10년도만 해도 복수노조제라는 게 도입되기 전이어서 네.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장 폐쇄가 일어나면서 노조 파괴 전문법인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기업이 관여를 하게 되죠. 네. 창조 컨설팅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금속노조 탈퇴, 새로운 노조 설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업에서 이제 완전히 조직적으로 금속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없애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직 형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단 탈퇴를 통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거죠. 아니 근데 기존에 원래 그 발레오 직원들 상당수가 저 금속노조에 가입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탈퇴를 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나요? 전체 저희들이 이제 그때 2010년도 당시만 해도 한 920명 정도 됐는데 조합원이 621명이었어요. 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인원들. 회사가 직장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 선별적으로 복귀를 시킨 거죠. 직장 폐쇄를 하면서도 뭐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한 사람 불러들이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 강제 숙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친한 사람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동 애명복지원이라는 곳에 가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을 억수로 나쁘게 만든 다음 노조의 정치적 파업 때문에 당신들의 희생양이다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동의하는 사람만 회사로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 복귀라는 거죠. 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예.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대표와 나누는 대화 녹취 내용이 있던데 객값. 직원들을 네. 이야기를 하면서 객값을 물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예. 와 정말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 사건은 2013년도에 직장 폐쇄가 되고 이제 저희들이 해고 이후에 생긴 사건들인데요.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니까 회사는 용역 경비들을 동원해서 부딪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속에서 이제 부딪힌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 사장이랑 회사의 이제 직원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죠. 그 속에 이제 뭐 여직원이 이제 회사 사장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부딪히면 뭐 나 객값 물어주지. 너 그 마음대로 해. 부당 해고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 중인 경주 발레오 전장 시스템. 최근에는 노사 대치 속에 노조원들에게 농약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회사 사장과 간부가 대치 중인 노조원을 비하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맞지는 마. 제가 패도 돼요? 제가 패도 돼요? 객값 물어주실래요, 사장님? 아이, 개값이 언제든지 물어주지. 결국 노조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과 인권 침해 진정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뭐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뭐 노사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노조는 암적인 존재라는 인식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존의 지금 사장님. 혹시 그 사건 말고도 예. 근로자들을 대하거나 하는 예. 방법에 있어서 좀 충격이 될 만한 일들이 또 있을까요? 많이 있었죠. 이제 그 저희들이 해고되고 난 뒤에 예. 정직을 당했다가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당했다가 복지가 친 동지들이 회사가 금속 노조를 탈퇴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금속을 탈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이 끝까지 금속을 탈퇴를 못 하겠다고 공장 안에 남아 계셨는데 그 7분들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옛날 어린 시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떠들면 바깥에 나가서 혼자 복도에 이제 벌쓰게 하는 것처럼 네. 아무 업무도 주지 않고 사무실 복도에다가 책상을 앉혀놓아서 몇 달씩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라도 또 버티니까 뭐냐면 이 친구 업무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 바닥 청소하고 뭐 도장하고 거미줄 치우고 유리창 닦고 뭐 스크랩 치우고 이런 일에 일부러 동원하고, 뭐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바깥에 이제 회사 내에 어떤 제초제 제거 같은 뭐 잡초 제거 뭐 이런 것도 시키고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었죠. 그게 그 GP지기 TF 예, 팀인가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 팀을 이제 예.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회사가 뭐 아. 생산팀, 지원팀, 뭐 GP지기 TF. 그러니까 뭐냐면 GP지기가 회사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네. 그 GP지기에서 좀 반성을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지원팀. 그다음 지원팀에서 다시 좀 이게 뭐 회사가 원하는 방식의 뭐 인간 개조화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다시 생산팀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있던 7분의 동지는 GP지기에 있으면서 회사에 허드렛 일, 심지어 연구소에서 20여 년 동안 개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이거는 직원을 예.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권을 짓밟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이게 엄청 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중재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부딪히는 과정 속이었지만 직원들에게 농약 살충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대단하게 이제 좀 회사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었다고 봐야죠. 야, 진짜 말이 그렇지. 네.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랍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엄청나죠. 직원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사표 쓰고 나간 인원들도 상당수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 뭐 우울증에 대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몸을 생각해서 이제 대부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다 피우는. 그러니까 경주 지역의 어떤 이렇게 회사의 규모나 인원 비례해서 저희들 회사가 아마 흡연율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병원 다니는 인원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노조 파괴로 인한 대표 구속이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역사상.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주가 구속된 건 이제 전국에서 이제 3번째죠. 유성의 유시영 사장이 구속되고, 이제 가벌로토텍에 용역깡패를 투입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발레오 사장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만 건에 한두 명 정도, 네네. 네. 이런 정도예요. 극소수예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이런 부분들을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사업주가 구속된다는 부분들이 아마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노조를 이제 쉽게 섣불리 파괴하거나 노조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면 뭐 이렇게 구속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그 해고됐던 분들이 복직은 다시 되신 거죠? 아니죠. 이제 다 성선은 했지만 예.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29번 중에 15분은 이제 복직을 하셨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정년퇴직이 돼서 공장 한번 발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안타깝게 떠나갔었어요. 대부분 다들 이제 해고됐을 때 심적에 대한 아픔들은 말도 못할 정도였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뭐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 보험 다 해약을 하고 그렇게 살고, 이제 뭐 집에 와이프도 어디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뭐
취업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이제 같이 해고되신 분 한 분은 딸내미가 이제 시장에 갔는데 저 딸기 한 팩에 이렇게 4,000원 하는데 그거를 사주지 못해서 진짜 엄청 속으로 울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진짜 뭐 말을 못할 정도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아픔들이 또 많이 있었죠. 무슨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직자분들끼리도 만나고 한 번씩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어떻든 또 사라지더라고요. 뭐 다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또 해고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같은 환경에 이렇게 처해진 사람들만 또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이제 금속노조의 힘이 가장 컸죠. 중앙에서 뭐 매달 생계비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 경주 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매월 1만 원씩을 결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해주는 방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을, 해고 기간 8년 동안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또 발레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어떤 시각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계세요? 그동안 이제 노조가 많이 매도당했죠. 사실 이제 발레오를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식당에 뭐 직원들이 연봉 7, 8천만 원 받는다. 경비가 뭐 얼마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조가 뭐 무리하게 너무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러고 노조가 당해도 사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해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조금 벗어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조합도 뭐냐면 우리들의 물론 권익과 이익 정치를 위해서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노조가. 그래서 이제 노조가 너무 이기적이다, 집단적이다, 뭐 이런 생각 부분들을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에요. 네.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